늘품 수학 전문학원입니다. 가장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우리 아이는 기본적인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응용 문제가 응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 아이가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아이들은 오답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풀고 거기서 끝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고, 저 오답 정리를 좀 어떻게 학원에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단 한 권의 문제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비어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권의 문제집이라도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해설지를 보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제 틀린 풀이긴 하지만 본인의 틀린 풀이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본인이 어떤 문제를 풀어놨는데 무슨 이유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답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해설은 풀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거 보진 않고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이 그 정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공식을 외우지 않아서 그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공식 외우고 들어오면 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단서들이 써 있는데 그 단서들을 요구하는 개념과 연관짓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서들이 변형되는 유형들도 쫙 나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념들하고 어떻게 엮이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스스로 찾아볼 필요도 있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풀이 과정을 잘 살피지 않아요. 그냥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그 풀이 과정, 그냥 그걸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이들은 답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몇 번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걸 뭘 수학 공부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 수학 문제 푸는 걸 수학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는 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수학 문제를 풀어놓고 채점까지 끝났을 그때가 이제 수학 공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지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해서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흔히 아이들이 착각하는 건 그냥 수학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놓은 거, 그걸 수학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집을 한 권을 내가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많아요.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집 한 권 더 풀어봐야지 하고 문제집 한 권 또 삽니다. 그걸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집을 샀을 때 내가 몰랐던 게 알아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서 또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채워지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엄마,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 했는데도 안 늘어.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거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 푸는 건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어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왜 정답에 이르지 못했는지 내 풀이 과정하고 정답하고 아니면 선생님하고 붙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건 하지 않고 수학 문제만 풀고 그냥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놓고 그걸 수학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여기 제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제 블로그를 보면 이제 블로그도 이제 같이 블로그 글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 같이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으셔도 되지만 그 글을 읽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그 응용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에 대해서 해법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그 유형의 문제들이 있겠죠. 어떤 아이가 수학을 못하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블로그에 워낙 많으니까요. 다양하니까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예시가 있고 그걸 극복해냈던 아이들의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저희가 준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저희는 학원에서 그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에다가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틀리게 되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풀어야 되는데, 자기 본인의 풀이들이 이렇게 쭉 책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책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 책에다가는 모든 문제를 못 풀게 합니다. 그리고 수학 노트, 저희 학원에서 제시하는 수학 노트에 수학 문제를 모두 다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이 아이들의 수학 노트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정답에 이르지 못했는지, 뭐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개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수학책은 저희는 굉장히 깨끗이 써야 돼요. 수학책은 깨끗해야 되고, 수학 노트에다가 모든 풀이를 다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학 노트라고 하는 것도, 노트, 이게 수학 문제 푸는 이렇게 요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학원에 등원하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령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장처럼 여기 풀었다, 여기 풀었다, 여기 풀었다, 여기 풀었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 풀었던 거 네가 찾아봐라고 얘기하면 본인도 못 찾아요, 그걸. 그래서 수학 노트 쓰는 요령부터 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틀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이제 어떤 아이들은 대충대충 풀어가지고 선생님 다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 개념을 몰라서 그냥 들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좀 정성스럽게 풀고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됐든 아니면 저희가 주는 프린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틀리게 되면 그 틀린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의 세 문제씩을 제시를 합니다. 그걸 다 풀고 다 확인이 끝나야 이제 귀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세 문제씩 다시 풀고 집에 간다 이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하고 관련된 문제들, 어떤 단서들이 있는데 중요 개념들, 여기서 반드시 시험이나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개념하고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이게 왜 이게 정답이고 이건 왜 정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오지선다면 5개 중에 4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맞은 이유 아니면 나머지 4개가 틀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게 만듭니다. 그 설명을 해보지 않고 그냥 답만 찾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답 찾기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딱 봐도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왜 답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답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응용시켜버리면,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그 문제들은 못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해줍니다. 자, 조금 뭐 어찌 보면 긴 영상이었을 수도 있고 짧은 영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 응용 문제에 약한 아이들에 대한 해법은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늘품수학 전문 학원이었습니다.